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동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이 좋은 얘기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또 에너지기술연구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 제안이라고 해서 제목은 받았습니다만은 주로 지열이나 수열 힙펌프 시스템의 필요성하고 유용성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정책 쪽에 대해서는 이제 이따 패널 토론에서 주로 좀 많이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로부터 11시 이전에 발표를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자료 만든 것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안 되네요. 에너지 통계연보를 보면서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건 거의 정확한 우리나라에서 정확한 데이터 1차 에너지가 한 300 정도 되고요. 그것을 이제 전력 변환을 시켜서 최종 에너지는 한 216 이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산업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나 이런 쪽으로 쓰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빼고 순전히 에너지 사용량으로만 이렇게 따져보면은 열에너지하고 전력의 최종은 한 74대 26. 근데 이제 일부에서 열과 전력을 한 55대 45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숫자들은 제가 봤을 때 전력 26을 생산하기 위해서 1차 에너지 한 40 저만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차 에너지로 비교했을 때는 55대 45지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쓰이는 것은 74대 26이다. 이것이 정확한 값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가 한 6%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이 한 94%, 수입 의존도가 94%, 나머지 6%가 그나마 신재생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자립률이 한 5, 6% 되는데 이 중에서 다 짐작하시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바이오 폐기물의 어떤 소각에 의한 열병합 발전 이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력 얘기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은 당연히 열에너지 공급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용 건물, 업무용이나 상업용 건물에서 이제 가스나 지역 난방보다는 전력이 이제 많이 한 74%, 73%가 입력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제 전력 에너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들어온 전력을 결국은 열 에너지로 변환돼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연구 자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드물긴 하지만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업무용 건물에서도 전력이 한 73%를 차지하는 업무용 건물에서도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열 에너지가 50%가 넘는다. 그다음에 이러한 내용은 이거 저는 그래도 잘합니다. 그런 내용은 일본이나 영국, 미국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조사 분석 사례가 있었는데 외국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건물에서 쓰이는 에너지의 50% 이상은 전부 다 열에너지다. 산업용은 훨씬 더 열에너지 사용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에너지를 간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이제 재차 드리면서 건물에 들어오는 전력의 한 30에서 35% 정도는 열에너지로 결국 바뀌어서 쓰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력을 이제 열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야 전기 보일러겠지만은 요새 전기 보일러 쓰는 거는 좀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서만 활용이 돼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압축식 힙펌프를 저희들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야 전문가들이 더 많이 계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결국은 저온의 열원으로부터 열을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역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전력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투입된 전력보다 더 많은 냉열과 온열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힙펌프가 이제 많이 활용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이제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런 힙펌프를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쟁이 되는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스보일러가 되겠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가스보일러 아주 이제 수출국이죠. 굉장히 중동이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컨덴싱 보일러라고 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다 퇴출 대상이 되는 가스를 물론 이제 정치적인 이제 가스 이용에 따른 정치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다 가스보일러는 곧 이제 퇴출되는 그런 죄가 있고요. 힙펌프를 이용해서 더 많은 열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됐습니다. 근데 힙펌프에서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 그 성능이 여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힙펌프 운용에 있어서 기술적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보죠.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당연히 집에 있는 뭐 에어컨이나 마찬가지로 이제 공기열원 힙펌프를 많이 사용해서 냉방이나 이런 데는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다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난방이나 온수 생산에 이제 하려고 할 경우에 그 우리나라 겨울철 온도가 상당히 낮은 일본이나 이제 이런 데 비해서 낮은 온도를 갖기 때문에 성능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균 온도를 얘기하면은 서울에서도 겨울에 뭐 1월 달 온도가 영하 2도, 영하 3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최저 온도, 최고 온도를 따져 보면은 최저 뭐 영하 18도, 19도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낮은 온도에서 온수 생산을 온열 생산을 위해서 공기열원 힙펌프를 쓰는 경우에는 성능 저하가 커서 오히려 가스 보일러를 쓰는 것이 1차 에너지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기열원 가지고서는 우리가 충분히 힙펌프의 그 효용성을 이제 발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하천수나 해수를 이제 이용하자. 뭐 우리나라 하천수 해수의 어떤 평균 온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공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뭐 보다 더 효율적인 그런 힙펌프 열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돼 있고 일부 실증 연구가 수행됐거나 또는 이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수 열원도 그렇고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열원은 이제 땅 속의 열을 이용하는 이제 지열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10에서 15m 정도 지중만 하면 연중 한 16도 정도의 안정적인 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지열을 이용하는 것이 지열 힙펌프가 가장 이제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은 뭐 미국의 환경보호청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좋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제 점차 해결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11시 전에 제가 못 맞춰가지고 일단 저는 한 1, 2분 이제부터는 천천히 해도 다 끝났는데 뭐 저는 이 앞에 이제 이 얘기가 잔뜩 나올 줄 알고 사실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다음에 제로에너지 빌딩 이제 의무화 로드맵이 국토부의 주도로 이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떤 신축 건물을 공공건물 위주로 건물을 지을 때 신재생 설비가 어느 정도 의무화돼야 된다라는 이제 제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 나가는 기준이 되고 있고요. 점점 강화되고 있어서 이 제도 자체만을 본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제 앞에서 저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신재생 의무화에서 신재생 전력과 신재생 그 열에너지 설비를 이제 구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보다 그 고객 수용성이 높은 그런 태양광 발전에 이제 완전히 이제 한쪽으로 치중이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신재생 생산량을 이제 카운팅을 할 때 원별 보정 계수라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해서 각 신재생 에너지 설비별 보정 계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10쪽이 그동안 많이 좀 푸대접을 받다가 그나마 이제 작년에 조금 이제 향상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아직도 이제 BIPV나 SOFC 같은 연료전지에 너무 배점이 좀 높은 거 아니냐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제 건축물 의무화 제도 때문에 신축 건물이나 민간 건물들도 이제 신재생 설비의 설치를 이제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현재 추세인데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설비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또는 지열이나 수열 힙펌프, 연료전지 이 4개 정도 외에는 우리가 풍력 발전을 설치할 것도 아니고 뭐 바이오 소각을 할 것도 아니고 건물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되는데 대부분은 개통 연계가 가능해서 그 소비자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데 아주 집중적으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굉장히 치중돼 있다. 그렇지만은 건물 에너지 소비의 50에서 한 70%는 열에너지이기 때문에 신재생 열에너지의 보급이 반드시 이제 병행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유럽에서는 RHO나 RHI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같이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화 그러니까 설비 비율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이제 태양광도 이제 깔다가 어떤 건축 면적의 제한 때문에 요즘 많이 저희 연구소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는 질의가 그럼 결국은 연료전지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연료전지 산정 개수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연료전지를 설치하면 된다. 그러는데 여기 뭐 신문 과거부터 쭉 나왔습니다만은 연료전지의 수요자 수용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린 수소를 이용한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인 그걸 이용해서 전력과 열을 생산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 연료전지의 수용성은 굉장히 낮다. 그다음에 생산되는 거기서 전기와 함께 생산되는 열에너지는 거의 대부분이 다 폐기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의 가장 큰 장점은 80~90%에 달하는 그 효율인데 80~90%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한 40에서 50 정도밖에 우리가 쓰지를 못한다. 이럴 거면 뭐하러 연료전지를 우리가 건물에 설치해서 활용하느냐. 차라리 가스 복합 화력 발전에 쓰는 것이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연료전지로 가야 된다는 건 알겠지만 아직도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나 그다음에 연료전지의 수용성을 높이는 기술들이 아직은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달성되는 시점까지는 우리가 연료전지를 너무 장려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 대신에 우리가 아까 오늘 이 토론에서 얘기 나오는 태양열이나 지열, 수열 힙펌프의 도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